안녕하세요. 투자맨입니다. 오늘 영상은 시청자분이 질문 주신 내용 중에서 일본에서 집을 구입할 때 맨션이 좋은지 단독이 좋은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우선은 거주 목적이신 것 같고요. 나중에 매각도 하실 생각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언젠가 역 근처로 이사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택이 나을까요? 만션이 나을까요? 최후에는 매매도 해야 하는데 조언 부탁합니다 라는 질문이 있어서 이 질문에 대한 영상을 좀 만들어 봤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맨션 쪽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맨션과 단독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았어요. 참고로 일본에서 맨션이라고 하면 한국의 아파트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저는 맨션을 구입해서 한 6년, 7년 정도 살았고요. 현재는 단독을 구입해서 5년 정도 살고 있어요. 살아보면서 느낀 장단점을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그리고 제가 부동산 생초보가 아니잖아요. 매매 경험만 일본에서 8번인데요. 그래서 제가 본 시선으로 맨션을 구입하실 때 이런 맨션이 좋지 않을까라는 내용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우선 맨션의 장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재산적인 가치는 맨션이 단독보다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션이든 단독이든 중고가 되면 신축대와 비교했을 때 가격이 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다만 저희 경험상 중고를 사게 되면 오히려 오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맨션이 경우가 중고인데도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도 큰 차이까지는 아니지만 6년 전에 오사카 후 입지적으로는 약간 외곽인데도 불구하고 1억 6천에 사서 1억 8천 정도에 팔고 나왔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집을 사면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었는데요. 건축한 지 15년쯤 된 중고 맨션을 사서 20년이 조금 더 된 시점에서 팔았는데 그래도 좀 올랐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준비했는데요. 이게 국토교통성에서 가져온 그래프인데요. 여기 초록색이 맨션 가격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예요. 2012년부터 꾸준하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2012년은 100쯤 되는 구간에 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1억이라고 하죠. 그리고 2022년을 보게 되면은 190에 가까워졌죠.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여서 200을 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1억짜리가 1억 9천이 됐다는 이야기죠. 이게 신축인지 중고인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고 맨션의 가격도 나온 게 있는가를 찾아봤는데 여기 보시면 2018년도에 3억 3천 정도 했던 중고 맨션이 2022년도에는 약 1억 정도 올라서 4억 3천 정도 했습니다. 맨션이든 단독이든 나라에서 정해놓은 수명이 있는데요. 이걸 타이어 낸수라고 해요. 세금을 걷거나 융자를 받을 때의 기준이 되는데요. 보통 맨션은 철근 콘크리트로 짓는 경우가 많고 단독은 목조로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수명이 47년이고 목조의 경우는 22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맨션의 경우는 감가상각이 47년에 걸쳐서 조금씩 떨어지는 거고요. 건물 자체만 보면 그래서 자산 가치는 더 길게 인정을 받는 인상을 받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25년 정도 된 맨션과 단독이 있다면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맨션이 융자가 더 잘 나오죠. 아무래도 수명이 더 길게 남았으니까 당연한 이야기겠죠.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 오래된 단독은 맨션에 비해서 대출이 잘 안 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조 단독 같은 경우는 수명을 22년으로 보기 때문에 그걸 넘어버린 거예요. 근데 아까 똑같은 비유에서 맨션의 경우는 25년 정도 되더라도 아직 22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수명이 더 있는 거예요. 나라에서 봤을 때. 그러면 대출이 아무래도 더 잘 나오죠.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 맨션 쪽이 자산적인 가치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보안이나 치안 쪽을 중요시한다면 단연 맨션이 좋죠. 엔터런스에도 도어록이 있고 현관에도 도어록이 있어요. 그리고 낮 시간대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맨션이면 관리 직원이 상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찰도 돌고 그래요.
감시 카메라도 엄청 많습니다. 가끔 일본에서 단독인데 유난히 감시 카메라가 많은 집이 있었습니다. 뭐 대여섯 개 정도 달아놨더라고요. 야, 저 집은 뭔데 저렇게 감시 카메라가 많냐? 라고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일본인 친구한테. 그러니까는 야쿠자가 사는 집일 거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쿠자도 보안 중요시하니까 그렇게 감시 카메라를 많이 달겠죠. 얘기가 잠깐 새는데요. 규모가 작은 맨션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이왕 맨션을 사신다면 맨션 중에서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맨션을 구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좀 비싸긴 하겠죠. 또 맨션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했습니다. 제가 참고로 거주하던 맨션은 오사카 성이 아주 작게 보이는 맨션이었는데요. 13층 건물에 10층에 거주를 했었어요. 맨션의 경우 뭐 꼭대기나 뭐 1층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뭐 샌드위치죠. 큐브 안에 있는 뭐 이렇게 한 구역이 될 건데 사방이 막혀 있기 때문에 단열이 좋았어요. 그래서 광열비도 맨션에 살 때보다 단독이 좀 더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또 택배를 받을 때 편리해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물건을 좀 많이 사는 추세인데요. 저도 그렇고요. 단독에 살다 보니까 아무도 없을 때 배달이 오고 그럴 때가 있는데 물건을 다시 가져가요. 이때 다시 인터넷이라던가 전화를 해서 어포인트를 다시 잡아야 합니다. 그 시간에는 집에 있어야지 택배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방법도 있긴 한데 이렇게 어포인트를 다시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맨션 같은 경우는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사물함 같은 게 있거든요. 코인 로카처럼 생겼다고 할까요? 거기에 시크릿 카드가 있는데 제가 사는 호스하고 이 카드하고 연동이 되어 있어서 카드를 카드 리더에 삐 갖다 대면은 택배 박스가 알아서 짠 하고 열려요. 그 안에는 이제 저한테 온 짐이 있죠. 그래서 외출 중이어도 택배 박스에 물건을 놓고 가니까 외출하고 돌아와서 택배 받기는 좀 편했습니다.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은 단연 맨션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요. 단독은 계단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도 하루 종일 오르락 내리락 해야 합니다. 저는 화장실이 2층하고 1층에 있어요. 저희 집이 3층인데 제 방이 여기가 3층이에요. 근데 화장실 보려면 귀찮아요. 사실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힘들지만 계단에서 발을 헛디는 사고도 종종 있더라고요. 저도 넘어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단이 없는 집이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이제 시장을 볼 때 맨션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자가용으로 시장을 보러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짐이 좀 무거울 때가 있어요. 맨션은 주차장까지 집하고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가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꽤 귀찮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런데 단독의 경우는 주차장이 집에 붙어 있으니까 조금 편할 수는 있죠. 그래도 맨션의 경우가 고령자가 살기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이제 휠체어를 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집까지 편하게 들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쓰레기 버릴 때도 편리합니다. 이게 또 은근히 매력적이에요. 한국은 쓰레기 봉투가 유료로 알고 있는데 20리터에 500원 정도 하나요? 제가 사는 오사카는 그냥 일반 비닐 봉투에 쓰레기를 넣어서 버려도 되는데요. 일본은 쓰레기를 버리는 요일이 정해져 있긴 하는데 그게 일반 쓰레기 그리고 캔이나 페트병, 신문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걸 분리를 해서 버리면 돼요. 단독을 살고 있는 지금 이런 쓰레기를 버릴 때 아침마다 대문 앞에 놓아두면 되는데 까마귀하고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는 까마귀들이 기가 막히게 알고 쓰레기를 다 파헤쳐놔요. 막 다 쪼아대 가지고 뭐 거리가 쓰레기 투성이가 될 때가 있는데 쓰레기를 버릴 때 까마귀의 습격에 대비해서 이런저런 대책을 하면서 버립니다. 아침에 바빠 죽겠는데 까마귀 눈치도 보면서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 게 영 귀찮아요. 제가 거주했던 맨션은 쓰레기 수거장이 따로 있었고요. 전날 저녁에 쓰레기 수거장에 갖다 넣으면 됐습니다. 단독을 살게 되면 바쁜 아침 시간에 까마귀랑 싸워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맨션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단점일 수도 장점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집이 붙어 있어서 옆집에서 시끄러운 사람이 살면 주의를 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악을 비상식적으로 크게 튼다던가 할 때, 그럴 때 제가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관리회사 직원한테 이야기를 하면 대신 주의를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의심은 가지만 왼쪽 집에서 오른쪽 집에서 아니면 위에서 아랫집에서 어느 집에서 크레임을 넣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맨션의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맨션이 살기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번에는 단독의 장점이 있는데요. 그걸 한번 보시죠. 맨션의 경우는 이제 관리비하고 수선 적립금 그리고 주차장비가 별도로 발생을 하게 돼요. 일본은. 한국은 주차장비가 공짜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은근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전에 살던 맨션이 그래도 좀 저렴한 편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리하고 수선 적립금이 한 달에 17만 원 정도 들었고요. 주차비가 8만 원 정도 했습니다. 이게 시내로 가면 더 비싸집니다. 단독의 경우는 이런 고정비가 매달 발생을 하는 건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도색도 해주고 그래야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큰 돈이 들어요. 도색 같은 경우는 10년에 한 번 치료를 해줘야 한다고 도색 업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20년에 한 번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큰 돈이 들어가요. 칠을 하려면 아시바 같은 걸 설치해야 하는데 이것도 꽤 합니다. 자, 그러면 딱 잘라서 15년에 한 번 칠을 해준다고 가정을 하고, 칠하는데 2천만 원 정도 들어요. 목돈이 나가죠. 이거를 180개월로 나누게 되면 매달 11만 원 정도가 들게 되네요. 주차비는 따로 들지 않으니까, 또 단독을 지을 때 주차장을 좀 크게 만든다면 두 대도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관리비나 수선비, 주차비는 단독이 좀 저렴한 것 같습니다. 단독의 장점은 뭐니 해도 넓은 공간이죠. 그래서 수납 공간이 맨션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넓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따로 다락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현관 쪽에 공간이 있어서 작은 연못도 만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헌집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도 직접 합니다. 그래서 짐들이 많아요. 맨션이었다면 이런 짐들을 놓을 공간이 부족했겠죠. 아이가 있는 집이면 층간소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세탁기나 청소기를 돌릴 때 시간적인 제약을 덜 받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맨션에 살 때 저녁 9시가 넘으면 세탁기나 청소기를 돌리지 않았어요. 소음이 발생하니까요. 그리고 맨션의 경우 관리 규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공동체 생활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룰이에요. 그 중에 반려동물을 키워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 맨션이 많습니다. 아주. 개나 고양이를 키울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독은 좀 자유롭죠. 그리고 집값 자체가 맨션보다 단독이 좀 저렴한 느낌을 받아요. 같은 30평이어도 맨션보다는 단독이 좀 저렴한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맨션과 단독을 비교한 영상이었고요. 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맨션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으면 어떤 맨션을 구입할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 같으면 역까지 거리가 10분 이내인 맨션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집을 검색할 때 살 사람 입장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살다가 팔 때. 그리고 역까지 가까운 게 좋긴 좋죠. 근데 팔 때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하냐면, 역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검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역까지 5분 이내, 10분 이내, 15분 이내, 20분 이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적어도 10분 이내 쪽이면 아무래도 찾는 사람이 많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 팔 때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축보다는 중고를 사는 게 자산적 가치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오래된 거 말고요. 너무 오래된 거 말고 한 건축한 지 한 15년쯤 된 물건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한 10년을 살고 나와도 건축 연령으로 보면 25년이 된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타이어 낸스로 보면 아직도 22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산적인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도 그래도 융자가 잘 나오는 편이어서 아무래도 구입할 수 있는 수요자의 폭이 넓기 때문에 매각하기에도 상대적으로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지가 큰 맨션이 좋습니다. 그 중에는 작은 놀이터 같은 것도 단지 안에 있고 그런데 그런 물건이 좋죠. 그리고 관리회사가 상주를 하는 맨션이 좋습니다. 작은 맨션은 관리회사가 상주를 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순환이라고 하는데 하루 종일 상주하지 않고 이틀에 한번 온다든가, 공용 부분에 트러블이 생겼을 때 관리회사 직원이 상주를 하면 바로 대응을 해주는데, 관리회사가 상주를 하지 않으면 바로 대응이 안 되고 그만큼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맨션을 구입하실 때 수선 적립금도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딱 얼마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맨션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요. 맨션 같은 경우는 공용 부분,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나 주차장, 물탱크, 계단, 그리고 외벽을 칠한다든가 이런 데 사용하라고
매달 수선 적립금을 걷어가요. 이게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는 멘션이 좋습니다. 이런 점검이나 교환 같은 경우는 장기 플랜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 수선 적립금을 걷어가는데요. 모자라는 경우는 때에 따라서 각출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지도 않은 큰 돈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회사가 장기 플랜에 맞게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구독자분이시겠죠? 질문 주신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